그러면은요, 지금, 일단, 한성교,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제 크게, 보고, 나는 이제, 총선 끝나면은 완전히 정치 일선을 떠나겠다. 뭐, 한성교 선수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 사람이 사나이다운 점도 있고, 뭐, 결단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찌질하게 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한성질 합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이제 뭐 선거 유세라든가 뭐 이런 거 가게 되면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성교 선수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뭐 한성교 선수가 뭐 얼굴 내밀어줘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아나운서 뭐 이러면은 그게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닌데, 아니 내가 왜 얼굴만 내미는 사람이냐, 내가 왜 가오마담이냐 뭐 이러면서 승질도 좀 내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한성교 선수를 이 위성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 거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황교안 그 대표로서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 황교안하고 이 한성교하고 지금 뭐 균열이 있고 뭐 한성교 마이웨이다 하지만은, 이 한성교 선수가 뭐 그렇게 이 원래의 그 모체를 뭐 배반하고 또 자기 욕심 채리고 뭐 이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저께 여러분들도 뭐 보셨겠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미래한국당에 비례 공천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키가 되는 사람은 바로 유영아죠. 유영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유영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직접 유일하게 대면을 할 수 있고 면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것도 상당한 권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권력자, 뭐 그 권력자가 구치소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권력자하고 면접권을 갖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유영아의 권력인 거죠. 근데 유영아가 이제 비례 신청을 하면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오케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병호 이 공관위원장이나 또 이 한성교는 아주 한성교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 뜻은 아니라고 본다. 이거는 유영아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또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 심사는 하겠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영아가 비례 배지를 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유영아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기도 한 게, 왜냐면은 17대 제가 그 국회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 군포에. 근데 김부겸한테 3번인가 2번 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김부겸이 떠난 뒤에 이 선거구를 송파로 옮겨가지고 그때 단수로 그 공천을 하라고 했어요, 박근혜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송파에서 단수 공천이면 이거는 뭐 배지 단 거나 마찬가지여서 축하 전화 많이 받고 뭐 화분까지 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김무성이 옥새를 들고 날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요.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힐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미래한국당에 말하자면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백호님, 네, 멤버 돼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민주당만 빼고 강월선님 말씀 맞습니다. 네. 자, 송하인 멤버님 안녕하세요. 네, 루키르님, 정서진님 반갑습니다. 자, 진주에서 서울 가는 길 차 안에서 질방합니다. 정서진님 오늘 서울 올라오시는군요. 서울도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이 고속버스 안에서 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김세희도 오고 뭐 별별 사람 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눈에 들어온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채널A의 이 조수진 부장 같은 사람, 이런 분은 저는 한몫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수진 부장의 경우는 고향이 전주기 때문에 이 미래한국당 또는 통합당에서 그 호남 출신들을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눈에 띄는 사람 몇 명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비례에서 비례는 어떤 사람을 주느냐, 여러분하고 좀 비례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례의 원칙은 일단 당에서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능의 대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선거를 면하게 해주는 대신에 당으로 하여금 표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이런 하나의 득표 능력이 있는 사람, 상징이 될 수 있는 사람, 뭐 직능 대표, 조직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오셨지만은 지금 이런 몇 가지 요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쓴소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한 몸 죽더라도 당을 위해서 진짜 이 멸사봉공할 수 있는, 자기를 죽이더라도 멸사봉공, 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진짜 선당 뭐 후사, 그러니까 나는 뒤에 챙기고 당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쫙 보시고 뭐 미래에 그 한국당 홈페이지 가셔서 누구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주 뜨겁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루키르님이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조수진 기자 속 시원하다 이 팬들도 많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몇 명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분들 막 올려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즉 비토권도 여러분이 행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비례대표가 안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한국당의 비례의 그 얼굴이 어떤 식으로 쫙 파노라마가 쳐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비례는 누굴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딸기파파님, 딸기파파 멤버님, 오늘도 몰래바이트 중에 시청합니다. 언제나 여옥대첩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파솔 멤버님, 조수진 부장 응원하신다고 니수님, 전여웅님의 한 표, 저는 신청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신청할 생각을 저는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채나리 멤버님께서 조수진 부장 팬이라고 이경희 멤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조문현님, 조수진 기자 입성시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님, 조 부장이 안 되면 누가 되나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 채널A에서 조수진 그 기자가 이야기해 줬던 게 아마 여러분들을 하여금 대리 어떻게 보면 만족도 시켜줬고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김세희 기자. 저는 참 김세희 기자를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데, 그 예전에 그 참신함을 그대로 갔으면은 저는 김세희 기자를 열렬하게 조수진 기자만큼 응원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보수의 그 분란이라든가 분열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서울대 안 나왔으면 사람이 아니냐, 굉장히 그 스펙에 대한 그 부심이 크고, 그리고 다른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너무 비난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바나 멤버님께서 조수진 기자 논리적으로 파워도 있고 짱이다. 네, 영님께서도 또 조수진 기자, 정석진님께서도 네, 아주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허니맘님, 네, 조수진 부장은 우파 정권인데도 엄청 정권에 비판적이었는데 믿을 수 있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분입니다. 우리 허니맘님께서. 제가 이제 허니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관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면 참 날카롭고, 어떻게 이 정치를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잘 아시나. 아주 눈매도 어떻게 보면 개인 유튜버를 해도 될 정도로 날카로운데,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한나라당의 대변인 했을 때 조수진 기자를 잘 몰랐어요. 저희 당 출입을 안 하고 민주당 출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수진 기자가 쓴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우파에 대한 굉장한 그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기자가 기본적으로 우파를 이 말을 하자면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박근혜 그 정권 때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뭐 제가 활동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진중권이란 사람 진중권이 앞으로 이제 정의당도 때려 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자 진중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통합당 잘 되길 바라서 그렇겠습니까? 미래 한국당에 공천 신청 내려고 했겠습니까? 진중권은 정말 자기가 순정 좌파라는 자부심을 갖고 저것들이 가짜 행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나선다.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아마도 그 정의당이 저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추한꼴이 되는 거, 이걸 못 봐서 이 진중권이 그럴 겁니다. 그런 점에서 허니맘님께 저는 조수진 부장이 박근혜 정권 때 비판적이었던 거는 바로 우파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우파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을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예리한 지적. 저는 그래서 제가 예, 여옥대첩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 고수행 멤버님, 조수진 파이팅. 네, 우파의 보석이 될 거다. 고맙습니다. 자, 더띵님께서 진중권 좌파, 확실한 좌파죠, 진중권은. 근데 진중권 같은 좌파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찌질한 좌파, 예,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좌파들. 이번에 좌파 본색을 완전히 저는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한폐렴이 지금 7,755명이나 됐고 서울로 이렇게 쫙 이제 퍼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송영길이 이제 자기 페북에 올렸는데 어저께 이제 클리앙이라고 완전 좌파들의 이 꼬마 소굴이 클리앙이죠.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송영길이 글을 아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이 정의당에 대해서 이 함께 판 우물에다가 침 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걸 갖고 뭐 송영길 만세 이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박용진이라든가 김부겸 뭐 몇 명 김영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면 안 된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역풍 맞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뭐냐고 하냐면 이 창피는 순간이다. 그렇지만 우리 이겨야 된다. 제1당 돼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12일하고 13일 이틀 동안에 얘네가 이제 당기 내는 당원이 이 80만 명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탄탄한 거죠. 이 80만 명이 말하자면 모바일 투표를 한다는데 무조건 말하자면 권리 당원들은 밀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창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그런 점에서요. 이 민주당은 정말 한국 정치의 수치고 한국 정치의 웃음거리고 한국 정치의 저질 코미디를 벌인 겁니다. 그 각본 민주당이 썼죠. 연동형 비례 정당. 이거 뭐 알바니아라든가 베네수엘라 또 루마니아 이런 데서 했다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만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보세요.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을 해갖고 얘네들이 온갖 추태와 폭력과 난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통합당이 한다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또 해야 된다. 이런 내로남불, 이런 파렴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노무현 정신? 노무현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뭐 요즘 보면 더 킹덤이라든가 왜 좀비 영화 많죠? 아마 노무현이 지금 이런 민주당의 꼴을 보면은 진짜 민주당에 물어뜯기고 이래서 킹덤의 좀비들처럼 다 물어뜯겨갖고 헉 하고 나올 겁니다. 전 그래서 진짜 노무현 좀비가 민주당을 다 물어뜯었으면 좋겠어요. 이 민주당이라는 당은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파렴치해서 너무 좀비스러워서 너무 뻔뻔스러워서 자기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정치개혁이라고 그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통합당이 미래 한국당 비례 정당을 만드니까 이게 꼼수다, 이게 뭐 정치 도의를 저버렸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말을 다 해놓고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다시 반사를 해갖고, 그런데도 좌파들은 여러분 창피한 줄은 몰라요. 좌파들은 원래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것도 전략 전술이다. 정말 좌파들한테 넘어갔고 선전선동에 희생되고 있는 이 대깨문으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호 정당이라고 네 번째 주제인데 그걸 만들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네 번째 주제로 제가 그걸 삼았습니다.